자, 잘 쉬셨죠? 네, 18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해야 한다. 등기 신청을 동시 신청하다 보니까 접수번호는 항상 같이 부여합니다. 접수명을 접수번호 같고요. 두 번째,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환매등기 신청은 신청서가 2장을 내야 됩니다. 2장을 내기 때문에 별개의 서면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기도 각하해야 한다. 주된 등기가 매매기하이고 종등기 환매특약이다 보니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가 각하되는 경우에 환매등기 자동으로 각하가 됩니다. 맞고요. 4번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등기필증 왜 안 낼까요? 없어서 못 내는 것이에요. 인감은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도 제출할 필요 없어서 둘 다 면제가 되고, 5번의 경우 환매특약 등기 신청 정보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신청서는 한 장이 아니라 2장을 냅니다. 반면에 신탁은 몇 장 낼까요? 신청서 한 장입니다. 신탁은 한 장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환매는 2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번의 경우 환매특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환매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환매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환매권을 말소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행사한 경우는 직권말소가 되고, 행사 이후에는 전부 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다는 얘기는 공동, 단독, 공동입니다. 공동. 환매등기 공동이니까 말소도 공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매권부 매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환매권부 매매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 매매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네요. 환매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행사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4번이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후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직권 말소가 아니라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환매특약을 맺은 경우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했고, 환매등기는 보기등기니까 2의 보기 1호로 갑명의로 환매등기 실행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죠? 을이 그러면 자기 소유권 담보 잡히고 1순위로 저당권 등기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환매권자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다시 1, 2, 3순위로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들어온 경우에 환매권 행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환매등기, 얘는 등기가 직권말소합니다. 환매등기는 행사했으니까 직권말소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 환매등기 말소할 때 얘기인데, 제3자명이 소유권 이후의 등기, 이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요.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얘 빼고 융자 끼고 집 팔았나요? 맞죠? 융자 끼고 집 팔은 게 어떻게 말소한다고 배웠느냐? 이때는 을하고 저당권자 A일 경우에 A가 말소할 수도 있고, 또는 취득한 자 갑하고 A가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얘까지 직권 말소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직권 말소하는 얘기는 행사한 경우에 환매특약 등기 요거만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 거지,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모양새가 융자 끼고 집을 파는 경우는 원래 설정한 을하고 저당권자 둘이 말소할 수도 있고, 소유권자 갑이랑 A가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째는 말소하는 게 방법이므로 요거는 공동 신청할 등기인 거지 직권 말소할 등기가 아니므로 4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 환매 기간 5년을 넘지 못하며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이므로 환매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이 각하해야 한다. 맞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지만 단축은 가능합니다. 20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겹치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은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환매권을 행사할 때 칠판에서 환매권자가 누군가요? 여기서 갑이죠. 갑이 환매권 행사했더니만 을이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갑이 넘겨달라고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통해서 갑은 자기 앞으로 요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신청했다 할지라도 요거는 별개 등기니 요거 말소는 단독이 아니고 요거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이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환매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럼 을 매수인 등기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있다요. 그럼 요건 단독 신청하려고 받은 판결인 거지 얘를 말소하려고 받은 판결은 아니잖아요. 요 등기 당연히 공동으로 말소할 등기이므로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1번은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린 말인데 칠판에서 여기 환매권자 갑이 요거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매권자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행사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다시 사가는 게 환매권 행사죠. 행사했다는 얘기는 의뢰등기를 말소해서 갑이 소유권 찾아가는 환매권 행사이냐, 아니면 환매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갑 명의로 이전 등기에 넣어서 행사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환매권 행사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 등기에 가는 환매권 행사인 거지 을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환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거지 다시 사가는 거니까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환매 기간 내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혼동을 통해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전부 다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혼동은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법률 규정을 때 당연히 소멸했다 할지라도 등기를 지울 때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 환매권의 보존 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 등기가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소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환매권을 말소할 수 없으면 행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자고. 자, 외울 건 아니고 환매권 행사하면은 환매권 행사가 들어가게 되면 환매 등기 어떻게 말소했어요? 직권 말소했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역발상 나온 지문인데 행사하면은 직권 말소하더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직권 말소할 수 없으면 환매권 행사할 수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역발상한 지문이라고 지금. 행사하면 직권 말소했어요? 그럼 직권 말소 못하면 행사해서 소유권 다시 이전 등기할 수도 없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말 뜻을 알아야 나중에 책을 봐도 뭔 말인지 알지. 그냥 들어가도 모르니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했죠? 환매 등기 어떻게 했어요? 직권 말소했죠? 역발상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 직권 말소할 수 없으면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행사니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가 이전 등기도 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 행사하면 직권 말소되고 거꾸로 직권 말소 못하면 환매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역발상 지문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환매특약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반드시 각하해야 한다. 틀렸죠? 종된 게 각하당한다고 주된 것까지 각하당하지는 않으니까 5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혼동은 무조건 단독입니다. 환매권만 혼동 소멸 단독 시청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혼동 소멸한 경우는 단독,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혼동 소멸을 시에는 단독이 되니까 다 단독 시청할 등기예요. 그 다음에 22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자라는 것은 토지 수용권자를 줄여서 기업자라고 부릅니다. 수용권자가 수용이 있는 경우는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므로 단독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원칙이 단독입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만 진정 명의회복 기재하게 되고 날짜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며 네 번째,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고요. 아까 포괄 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 못하니까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수증자가 이전 등기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인데 허가증 언제 가져오시라고 배웠어요? 허가증 내는 것은 네? 유상계약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나오네. 계약할 때부터 했는데 이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어질 때만 허가증을 가져오실 것. 이게 허가증 내는 시기에 시기상으로 유상계약은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니까 허가증 언제 낸다고요?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맞아 봐야죠. 계약할 때 허가구역은 맞지만 등기할 때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된 경우 허가증 낼 필요 없다. 계약할 때 허가구역은 허가구역이 아닌데 등기할 때 지정이 돼버린 경우는 허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네? 받아요 안 받아요? 쭉 이어질 때만 가져가라 그러면 이거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계약할 때 허가구역은 맞지만 지금처럼 중간에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등기할 때 다시 허가구역 지정된 경우는 허가증. 쭉 이어질 때만 가져. 한번 끊어주시나 여기. 그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증만은 이런 집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허가증은 언제 가져온다고요? 근데 쭉은 언제 나올지 써먹고 써야지. 자, 계약할 때보다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만 허가증을 내는 거예요. 중간에 각기표 하나씩 들어가서 허가증 안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안 했나요? 했죠? 했어요 옛날에 다. 그러니까 허가증을 안 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 지금 했다고 가정하고 자. 어쨌든 간에 허가는 언제 가져온다고요? 쭉 이어질 때 가져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부터 등기할 때까지. 한 번 중간에 끊어진다거나 각기표가 들어가 있으면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 5번 질문은 가운데 한번 끊어졌죠? 중간에 지정이 해제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증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 아니지만 등기할 때 허가구역 지정된 경우 허가증을 낸다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헷갈리지 마시고 허가받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쭉은 쭉인데 언제부터 쭉인데 알고 쭉이라 그래야지. 계약할 때부터 등기할 때까지 허가구역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 허가증을 내는 것이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의 경우에 다음은 토지 수용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중구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수용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맞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된다. 맞습니다. 재결 수용이라는 얘기는 협의가 성립 안 하면 재결로 가는데 물권변동 발생 시점은 협의 시정한 기일, 재결 시정한 기일, 재결 시정한 기일, 협의 시정한 그 기일을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용 토지 위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는 수용 등기를 할 경우에도 말소되지 않는다. 전에 있는 게 말소가 안 돼, 후에 있는 게 말소가 안 돼요. 예? 다 직권 말소입니다. 수용은 딱 시험에 내는 게 요거밖에 안 물어봐요. 밑에 박스 보시고 수용 있는 경우에 직권 말소 못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수용 있는 경우에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이게 답인데 말소 못하는 거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수용 개시일 전에 들어온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수용 개시일 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전에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유역지 지역권 직권 말소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된 걸로 직권 말소 안 되는데 물어보게 되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수용 전, 수용 전에 소유권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수용 전에 들어온 선순위 소유권은 직권 말소가 안 되고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역권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그럼 수용 전에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더라. 수용 전에 압류는 놔둬야 될까? 직권 말소할까? 직권 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저당권, 지상권 순위를 따지질 않아요. 다 직권 말소예요.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후에 들어오면 그것도 직권 말소예요. 수용 전에 들어온 거 살아있는 것이고 이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 이게 답이에요.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빼고 나머지 다 직권 말소하므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5번에 재개를 이후 수용한 날 이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다. 두 개만 살아있는 겁니다. 줄여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가 지역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넘어가시게 되면 24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뻔히 나오니까 25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 아까 나온 거 아닌가? 이게 나왔던 겁니다. 아까 22번 문제 똑같은 문제네요. 생략하고 문제 봐도 똑같은 건지 모르겠죠? 한 장을 넘기니까 까먹어서 자 아까 2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두 번 겹쳤으니까 24번을 볼게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있던 다음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뭘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직권을 못한 거 찾으라는 얘기. 칠판 보시고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직권 말소가 안 되니까. 배운 지 오래됐죠? 자, 수용 개시일이 언제래요? 4월 1일. 4월 1일을 여기에 수용한 날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이 두 개가 살아있다 그랬었죠? 이 두 개를 잡아넣으면 답이에요. 보기에서 뒤에 보니까 1번 소유권 이전, 2번 소유권 이전 놔두시고 3번 근저당권, 4번 전세권, 5번 가등기 다 직권 말소하네요. 세 가지는 일단 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1번하고 2번 두 개를 가지고 따지시는 거예요. 1번의 경우는 2001년 상속받았네요. 2001년 2월 1일 날 상속을 받아서 등기 언제 했답니까? 5월 1일 날 등기했더라. 그러면 상속은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에요? 여기 잘 보시고 상속받은 건 2월 1일, 5월 1일. 2월 1일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수용 전에 상속받았나요? 그럼 수용 전에 상속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은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답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것이고 반대로 2번의 경우는 2월 7일 매매계약 체결했죠? 2월 7일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는 언제 했답니까? 5월 7일 날 등기했대요. 그럼 매매계약은 주인바뀐 시점이 언제예요? 5월 7일이니까 수용 뒤에 들어왔네요. 그럼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직권 말소 다음으로 답은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건, 그 다음에 전세권이든, 가등기는 다 짓고 말소 아니까 이건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이 두 개만 놓고 따지게 되면 취득이 빠른 소유권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답이에요, 수용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뺀 나머지 다 짓고 말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진정 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맞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증 가져갈 필요 없고 농지 취득자의 증명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검인도 제출받을 필요 없다고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을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없어요. 실제로 원인이 없다 보니까 허가증이나 농지 취득자의 증명, 검인 다 받을 필요 없으므로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검인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검인도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신청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등기 명인 이전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 요 집을 통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무효문은 이 등기도 무효다예요. 이 등기도 무효일 경우는 다시 소유권을 찾아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말소해도 상관이 없고 다시 1, 2, 3순위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갑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진정한 주인이 명의를 회복하려고 지금 어떤 등기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붙이게 된 계획인데, 그러면 요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지금 갑과 을이 둘이 신청하는 거 아닌가, 이 등기? 그죠? 갑은 옛날에 등기돼 있었던 자, 현재 등기명인이니까 이 등기 하려면 적어도 등기부상 등기가 돼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이 말 뜻이에요. 등기부상 등기돼 있었던 자하고 현재 등기명의가 둘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적어도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허가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27번. 다음은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처분자의 등기 촉탁은 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처분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신탁이란 말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일까? 맡기는 게 신탁일까? 맡기는 거 넘기는 거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신탁을 맡긴다고 예시 답 안 나옵니다.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신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 갑,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신탁이라는 겁니다. 신탁등기 먼저 등기부터 실행하게 되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넘겼네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를 닫아버린 경우 을이 가져온 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칸을 반을 쪼개요. 칸을 반을 쪼개서 을이 가져온 목적 신탁 목적이라고 여기다가 신탁 등기라고 기재를 해주고, 갑과를 신탁할 때 맺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원부 재배토를 적어주는 것이 여기에 등기할 사유입니다. 신탁 등기 동일한 번호로 같이 실행해주면서 이렇게 등기하는 게 신탁이에요. 그러면 갑이 위탁자, 수탁자? 갑이 위탁자, 을은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예요? 말로 을 그러지 말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AB라 말라고 아이씨 헷갈리는 그러지 마시고 자 소유 수탁자가 취득했죠. 참 대단한 불평을 하시더라고. 옛날 14회 시험까지는 가불병으로 나왔거든요. 보기가 나올 때 15회만 ABC로 나왔어요. 그게 다 틀리고 하는 말이 저기요 가불병 공부하다가요 ABC는 헷갈려 다 틀렸어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말로 하시라고. 자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수탁자죠. 그럼 이 위탁자 옛날 주인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 처분 자능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소유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이건 가능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보증 한번 썼다가 내 집에 경매 들어올 것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명의를 싹 넘겨놔요. 명의 바꿔놓는 이유는 옛날 소유권 압류 못 들어오니까. 그럼 현재 소유권자 누구고? 이거 옛날 주인 넘겼으니까 그럼 옛날 소유권 압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신청 정보로서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별개의 신탁 원보를 작성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신탁 원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신탁을 왜 하는가 목적 등을 적은 서류에 신탁 원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럼 갑과 을이 이 부동산 신탁하게 되면 신탁을 왜 하는가 목적 또는 신탁 관계 기간 수익 제한한 사항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그 서류가 이게 신탁 원보예요. 신탁 원보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얘도 법적으로는 등기부로 봅니다. 뭐로 인정한다고요? 등기부란 얘기는 지금 신탁부동산 주택이 하나일 경우 신탁부동산 하나가 될 텐데 신탁부동산이 주택이 있고 빌딩이 있고 토지까지 부동산이 3개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원보도 3개를 내야 됩니까?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는 게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등기부란 얘기는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신탁부동산이 3개일 경우 신탁원보도 3개를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를 묶어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 별개로 내야 한다. 맞고요. 네, 신탁의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신탁원보를 첨부한 등기 신청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고 똑같이 같이 가져오라는 얘기고 가등기 할 때도 똑같아요. 가짜 있냐 없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등기관의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신탁 원보를 작성하고 신탁 원부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다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신탁 원부 번호 적어줘라. 다음 사항이라는 얘기 이거 그러면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냥 목적 등을 적은 게 다음 내용이 될 것이고 이런 적은 사항 작성할 것이고 등기부에는 여기 작성하고 등기부에는 신탁 원부 번호를 적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궁금하면 이거 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신탁 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 등기는 수탁자와 매도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공동이 아니라 단독입니다. 신탁은 무조건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무조건 단독이에요. 신탁 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말소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므로 써놔야지. 등기 신청은 2014년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생기면서 신탁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개정이 됩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 다음에 수익자나 또는 위탁자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이게 가능한 케이스예요.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건 좀 대기하시고요. 그래서 원칙은 단독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신탁 등기에 관한 아래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동시하는 게 의무 규정이고요. 두 번째 수탁자 또는 위탁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있다가 그리고 대위 신청 가능하니까 2번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나요? 단독 신청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는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한 장이니까 동일한 서면으로 가져와라. 맞고 5번은 신탁 원보는 등기부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해서 등기부로 인정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 매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내게 합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에요. 29번은 작년 문제인데 답 해설이 틀렸어요. 답도 틀리고 해설도 틀립니다. 여기는 답은 4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아니라 해설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풀어드릴게요. 신탁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신탁가 작년 3월 달에 단독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수강생 중에 여자분 한 분이 눈치를 딱 까고서 어떻게 나오느냐. 신탁은 한 문제 낼 것이다. 개정이 됐으니까 분명히 단독을 낼 거라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탁 등이 나오자마자 단독 찾다가 단독이 어디 나왔나요? 4번 나왔죠? 딱 치고 넘어가는 사람 딱 잡아냈고 정성껏 문제 푸는 다 틀려버렸어요. 함정이 숨어 있었으니까. 함정을 넘겨야 답이 되는데 함정이 퐁당 다 틀려버렸어요. 여기 가서. 근데 문제 읽지도 않고 옳지 신탁은 단독 신청 개정됐다 그랬지 단독 목적어 찍은 사람 맞췄고 왜 그런가 보자고요. 1번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 재산은 수탁자 공유로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신탁법상 규정하기를 수탁자와 수인인 경우 소유권 합의로 한다 해서 합의로 고쳐야 되고 정확한 말이 되고 두 번째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아까 28번 문제에서 1번 지문이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2번 지문은 동시 신청해야 한다. 맞았어요? 대답을 해야지 빨리. 그래 넘어가지. 그래서 2번가 다 틀려버린 함정 가가지고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법원 예규에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단독 신청이 원칙이죠? 대위 신청이 예외 규정이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동시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전 등기나 동시 들어와야 돼요. 같이. 근데 단서 조항에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로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걸 내고 들은 거예요, 지금. 2번 질문은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익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번 질문은? 그럼 대위 신청한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법원 예규에. 이걸 내고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있다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여기 가서. 2번 동시 신청안에 다 틀려버렸는데 원칙은 단독 신청하는 경우 동시 신청하게 돼 있지만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야 단서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심어내고 들어온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된 거예요. 다시 단독 신청하는 경우 동시 신청해야 돼요. 예, 하지만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야 단서 조항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이게 대위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한다는 말 나오면 맞는 말이 될 텐데 대위란 말이 들어가서 틀린 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원칙은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 돼. 자꾸 외치세요, 이제. 동시 신청이 원칙이 돼.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럴 필요 없다란 단서 조항 때문에 요게 2번이 틀린 말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요거만 듣고 있다가 다 틀려버렸어요. 가서. 그래서 2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 등기이므로 그 순위 번호를 달리한다. 실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 번호가 달리해요? 하나예요? 하나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신탁은 단독 신청한 등기인가요? 그럼 말소도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단독 개정됐으니까 단독이겠지. 콕 찍은 사람 답을 맞췄고 반대로 정성껏 문제 푸는 사람 다 틀렸다. 그 뜻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칙은 동시가 원칙이 돼.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야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문제 되는 부분이고 5번은 시간 뺏을 목적인데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 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 그려보시면 돼요. 일단 자 여기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A란 자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 빌려준 A가 채권자가 되겠죠. 이 빌려온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할 목적 신탁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수탁자가 있게 됩니다. 수탁자가 있게 되면 이제 1억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할 때 1순위로 저당권 등기하고 채권에 1억 등기한 다음에 저당권자가 누구가 돼야 돼요?
채권자 A가 들어와야 되죠. 저당권자가. 근데 이 저당권자가 A가 된 게 아니라 을이 들어와 버렸어요. 수탁자가. 수탁자가 저당권자로 등기해버리고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근데 얘를 누구로 뺐느냐? 수익자로 뺀 겁니다.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갚는데 저당권자 이자를 받고 돈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수익자를 빼고서 둘이 같이 이자 같은 걸 일로 줘라. 수익 발생하게 되면 이 건물 나오는 이 임대를 일로 주라고 정해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로 돈을 받아도 받는 것이고 수익자로 빠져서 받아 돈 받는 건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달고 들어왔는데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자하고 누구랑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바뀌고 저당권자 수익자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럼 수익자로 수익을 받아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도 이 등기 무효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문은 쉬운 지문은 아닌데 이거는 시간 뺏기 위한 지문이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답을 못 잡아냈으면 이 밑에 와서 채권자가 누구고 수탁이 한참을 헤매게 돼 있어요. 바뀌어도 무효 등기는 아니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인데 답을 단순 무지하게 뭐처럼 단순 무지하게 단무지처럼 단독을 받겠지 단독을 콕 찍고 넘어가서 답을 빨리 맞췄고 이것저것 따지고 풀었다가는 시간만 내내 잡아먹고 답을 못 잡아냈던 게 여기입니다. 원칙은 동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라 단서 조항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린 말이 된 거니 2번 헷갈리지 마시고 답은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답도 고치시고 해설도 고치세요.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대법원 예규 1501호 한번 쳐보시면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대법원 예규 친 다음에 1501호 치면 그거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신탁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동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 때문에 2번이 틀리게 된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규 몇 호 찾아보라고요? 1501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예규라는 것은 모르면 한다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이런 사정이 생기면 등기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집이에요. 그대로 가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맞는 말 4번을 체크하시고 내용 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30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단독 신청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두 번째,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수탁자 여러 명일 경우 등기관은 신탁 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가 아니라 합의요. 수탁자 수인일 경우. 그 다음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 원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 원본은 등기 기록의 일부를 본다. 맞고요. 5번이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 맡기는 거? 넘기는 거니까 당연히 농지 소유권 넘어가니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1번의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하는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잘못됐어요. 명의신탁이 가능한 것에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뭐라고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한 문제예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에 답이 떨어집니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상 명의신탁 배웠나요? 그럼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건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다음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4개 있다고 배웠죠? 명의신탁 아닌 거 4개가 있더라. 명의신탁 아닌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양도담보. 명의신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서로 구분 소유하기로 등기 약정하는 것을 상호 명의신탁. 이것도 명의신탁에서 제외시켜줬고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등기도 명의신탁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네 가지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뺀 나머지 다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종종 땅은 명의신탁일까요? 종종 땅. 맞아요? 그럼 남편이 땅을 사다 배우자에게 등기했습니다.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내가 땅을 사서 투기 탈세 목적이 아닌데 종교단체에 그냥 저 노숙자들 살라고 땅을 일단 기부채납 해놨대요. 그 명의신탁이에요? 맞죠? 명의신탁. 종종 땅도 명의신탁이고 배우자 명의 등기도 명의신탁이에요. 아씨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 4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종종도 빨리 외치세요. 명의신탁, 종교단체도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도 다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은 맞지만 유효하고 처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명의신탁은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명의를 맡긴 자는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맡은 자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종종 땅, 배우자 땅,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 맡기는 것은 유효하고 처벌도 없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과징금, 이행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례 규정인 것뿐이지 명의신탁은 맞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 아니죠? 그 다음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하는 것, 가등기 담보네요. 명의신탁 아니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사실 취지를 등기한 거, 여기 또 신탁 등기 명의신탁 아니고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탁 등기, 요거는 종교단체가 등기 넘겼답니다. 이거는 명의신탁이에요. 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사실을 취지 똑같네 위에 거랑. 그래서 이 네 가지 명의신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 생략할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33번도 생략 안 보셔도 되고 3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나 등기 없이는 물권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틀렸네요. 등기 안 해도 효과 발생하므로 1번 틀린 말이고 2번의 경우는 상속 재산 효유 분할을 한 경우 등기 원인은 효유 분할에 대한 상속이며 그 등기 원인 일자는 그 효유 분할을 한 날짜이다. 틀렸네요. 효유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상속 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한 경우에 효유 분할일이고 그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피상속인 사망일자가 되므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3번 질문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특정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 설명입니다.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수증자 이전 등기하는 것이므로 4번 잘못됐고요. 5번은 공유인 부동산을 합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로의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인데 공동소유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공동소유는 3가지 있다고 배웠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더라. 총유를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은 총유란 말이 안 나와요. 시험 제문 나올 때 총유란 말을 안 내고 법인 아닌 사단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공유 합유는 지분이 있나요? 둘 다? 지분이 있는 것은 공유 합유고 지분이 없으면 총유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공유를 합유로 바꾸려고 그래요. 또는 합유를 공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공유와 합유가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변경 등기합니다. 변경 등기 고치게 돼 있고 반대로 색깔을 바꿨어요. 이번에 색깔을 바꿨다는 얘기는 대답도 바뀌어야겠네요. 아닌가? 그럼 공유가
법인 안에 사단 되는 경우, 법인 안에 사단이 공유로 가는 경우, 합유가 법인 안에 사단, 법인 안에 사단이 합유로 가는 경우, 이때는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지 변경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세 가지 중에서 공유와 합의끼리만 변경 등기 인정하다 보니까 두 개 변경 등기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공유가 법인 안에 사단으로 가는 경우도 무슨 등기 하시고, 공유가 법인 안에 사단 자꾸 외쳐야 돼요. 그래야 말이 뚫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인 안에 사단이 합의로 오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합유가 법인 안에 사단되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지분 있는 공유와 합유가는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5번 질문은 공유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합의로 바뀌는 경우 지분을 적은 다음에 결과를 무슨 등기해라? 소유권 변경 등기해야 한다. 맞았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맞았잖아요. 5번의 답이고 나머지 공유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번의 경우는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토지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정답인데 또 칠판에서 맞아봐야죠. 여기서 공유와 있고 합유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둘 다 2인의 공유, 2인의 합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죠? 그럼 이 중에 두 명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2인의 합의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이때 어떤 등기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공유는 지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럼 민법 공부할 때 상속이 들어갑니다. 상속받고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되더라. 이렇게 배운 게 민법상 공유에서 개념이고, 합유는 두 명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이때는 상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1인 사망 시에는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죠?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상속 등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항상 문제는 차이 나는 걸 물어봅니다. 상속받으면 이전 등기 하나요? 이전 등기 하죠? 뻔한 거 뭐 하려고 내 이거를. 뻔히 아는 걸.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합유란 건 지분은 있지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무슨 등기 합니까? 이걸 물어보니 문제라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특이한 것만. 특이한 게 답이니까. 대중적인 거. 상속인이 개인이 사망합니다. 상속받아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네요. 공유자 중 1인 사망했죠? 상속 들어가죠? 이전 등기하네요. 근데 이 합유란 것만 지분 이전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무슨 등기야? 합유명인 변경 등기하다 보면 이게 특색에서 이걸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문이 갑과 을 합유 중 을이 사망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번이 정답이고 2번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틀렸습니다. 종중 자체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며 대표자는 신청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틀렸고요. 세 번째,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가 이미 공유일 당시에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쪼개고 마는 것뿐이니까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할 필요 없어요. 틀린 말이고 4번이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유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등기 하실 것? 합유명인 변경 등기 방식을 취하는 거지 이전 등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36번의 경우는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이전 등기에는 토지 소유자 승낙이 필요하다.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승낙 안 받고도 자유롭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존속기간 늘어나는 만큼 후순위권자 뒤로 또 밀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세 번째,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유지분은 용익물권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소멸했나요? 그럼 다시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경우는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등기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해 주므로 기간 경과 후는 저당권 등기 안 됩니다. 5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답니다. 이것도 안 받아주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 실행에 대해도 똑같아요. 상가 임차권 등기 실행에 대해도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는 그 등기에 기초하여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주 내용 보면 쉬워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 입장인데 1순위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집에 A라는 자가 주택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왜 신청하게 됐을까? 왜 인정하게 됐을까? 인정하게 된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인정해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만 하시면 답은 나와요. 항상 모든 게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인정했을까? 이유는 오케이, 이사 가라고. 뭐라고요? 이사 갈 자유를 주려고 좀 만들어 놓은 게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예요. 누가 그래? 보증금 받으려고. 아니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 바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래 돈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이사 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전입신고하고 주택임대를 받고 점유를 해야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고 집 빼고 이사 가버리면 점유 안 하잖아요. 대항력 상실되니까 돈 나중에 받더라도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럼 임차권 등기를 먼저 A 앞으로 실행을 하고서 A는 이사 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이사 보내고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이 주택에 대해서 다시 주택임대인 갑이 B라는 자에게 주택임대차 또 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다시 다른 자에게 임대차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다란 말이 나와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공부를 배우신 내용이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지만 우선 면제권 인정은 받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럼 지금 이 집 누가 살아요? B가 살고 등기는 A로 돼 있잖아요. 서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 A 등기된 걸 보고서 C라는 사람이 이 집 내가 임차권 양도받아가지고 들어가 살아야지 해서 양도받은 다음에 이전 등기한 다음에 C 앞으로 짐 싸가지고 이사를 딱 들어왔더니 우이 씨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B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 여기 임차인. 넌 누군데? 나 여기 임차권 이전받은 임차인인데 너 그거 이전한 게 안 돼. 못하는 겁니다. 이전받아 집 이사 들어와서 살 수 없는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칠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유는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유인데 아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임차권 종료 후죠. 종료 후라는 얘기가 소멸됐으니까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두 번 나온 지문이니까 시험에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7번의 경우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공작물, 수목의 대상이며 어느 것을 소유할 것인가를 신청정보상 명확하게 기재해야 돼. 이게 바로 목적이 되겠죠. 목적. 두 번째, 지상권은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일부의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 그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은 공유 토지 지분의 위에 설정할 수 없다. 공유 지분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 위에는 용익물권 못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4번 일필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분필을 할 필요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농경지는 지상권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틀려버렸네요. 농지도 지상권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농지 못하는 건 전세권인 거지 지상권은 아니에요. 농지 전세권은 못하지만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5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8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맞는 말인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토지가 바로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은 공용 제한이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면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일필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일필지 일부도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분할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건물의 공유주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집은 전세권 등기 못 들어가니까 맞고. 4번이 한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맞고요. 5번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등기할 권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9번 용익물권 중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요거 본다면 쉬었다 갈게요. 1번은 존속기한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지상권은 배타적인 용익물권이므로 동일지상에 2개 이상의 지상권이 중첩하여 성립하지 못한다.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고. 세 번째, 지상권은 일필 토지 또는 전부뿐만 아니라 공유주분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주분은 지상권 못 들어오니까 3번은 틀린 말이고요. 4번이 지상권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만약에 1순위에 잘 들으세요. A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시 2순위로 B 앞으로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상권 1순위에 있죠? 그럼 1순위 지상권을 놔두고 2순위에 가등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또 문제입니다. 가등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 없어버리면 이중이 돼버리죠. 가등기가 없으면 이중이 지상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선순위 있는 동안에는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 얘는 본등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지상권 있는 땅에 가등기 들어갈 수는 있지만 선순위 지상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지상권 본등기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본등기하는 순간 지상권이 2개가 되면 양립할 수 없으면 얘가 오히려 직거와 말소당하기 때문에 지상권에 있는 땅에 지상권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4번 지문처럼 이해 갔어요? 가능하지만 선순위 지상권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가등기권자 본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까지 가능하되 선순위 말소 전까지 본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5번이 법정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에 대해서도 법정 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 정보 기재대로 수리해야 한다. 그래서 존속 기간은 최단만 제한하다 보니까 최단보다 적게 기재한 것은 최단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단 기간으로 등기 실행해 줍니다. 틀린 것은 답이 3번이 명확하게 딱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40번부터 쉬었다가 이제 끝날 때까지 마저 달려가도록 하죠.